요즘 유독 피곤하고 기운이 없진 않으세요? 머리를 빗을 때 한 움큼 빠지는 머리카락, 밤이면 저릿저릿 쑤시는 다리,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빛. 혹시 이 모든 걸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며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이 모든 증상, 철분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도 처음엔 나이 탓이지 뭐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중등도 철분 결핍. 놀라운 건 식사에 이 음식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얼굴에 혈색이 돌고 다리 저림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철분 부족이 부르는 무서운 증상들과 철분 흡수율을 3배나 높이는 식단의 비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나도 하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되돌리는 힌트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32년째 지역 노인 건강 클리닉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는 내과 전문의 허영식입니다. 저도 60을 넘기니 어깨, 무릎, 허리가 돌림 노래처럼 아파오면서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체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제 아버지가 공원에서 친구분들과 즐겁게 바둑을 두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함께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고 저는 혹시 모를 큰 병에 밤새도록 노심초사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님의 증상 원인은 다름 아닌 심각한 철분 부족이었습니다. 무기력함, 숨이 차는 증상, 기억력 저하 등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철분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었던 겁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아버님의 증상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던 사실에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탓이라며 무심코 넘겨버리는 몸의 신호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의 경고음일 수 있다는 것을요. 다행히 아버님은 꾸준한 철분 보충과 관리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88세의 고령에도 동네 축제에서 풍물놀이 북을 두드릴 정도로 정정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팔팔한 건 다 철분 덕분이야. 오늘은 바로 이 흔하지만 위태로운 착각, 노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철분 부족일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중요한 철분 흡수율을 3배로 높이는 마법 같은 실천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숨이 너무 가빠요. 요즘 들어 너무 피곤해요. 라며 찾아오신 분들이 정작 검사해 보면 철분 수치가 아주 낮은 상태였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증상이 나이 탓일 거라고만 생각하며 참고 지내셨다는 사실에 저는 늘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한 분, 75세 박순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동네에서 장기 고수로 통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전부터 장기판 앞에만 앉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다음 수를 도저히 떠올릴 수 없어 1년 넘게 장기를 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나이 들면 다 그래 하며 위로하셨지만 어르신의 마음은 답답함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지역 노인 건강 클리닉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니 원인은 심각한 철분 결핍이었습니다. 철분 보충 후 박 어르신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장기판의 명수로 돌아오셨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70세 김복희 여사님입니다. 동네에서 손 예쁜 복희 언니로 불릴 정도로 늘 손톱이 반짝반짝 빛나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가운데가 스푼처럼 푹 파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결국 현기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빈혈이 너무 심각했고 그로 인해 심장 기능까지 약해지고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자칫하면 큰 위험에 처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두 어르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냥 나이 들어 그런 줄 알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몸은 더욱 나빠지고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던 거죠.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노화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온몸 구석구석 세포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철분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산소 부족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철분 부족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조용히 아주 천천히 온몸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쥐가 아무도 모르게 집안의 기둥을 갉아먹는 것처럼 철분 부족은 우리의 활력과 건강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심장은 더 열심히 펌프질해야 하니 무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는 산소를 더 끌어들이려 노력하니 숨이 차고 가빠집니다. 만성적인 호흡 곤란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뇌에는 산소가 부족해지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집니다. 초기에는 건망증 정도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넘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육에도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근육 약화와 피로감이 심해져 일상생활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면역력까지 약해져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됩니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던 사소한 증상들이 사실은 더 큰 병의 시작을 알리는 무서운 경고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을 무심코 가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마시는 커피 한 잔, 녹차 한 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시는 따뜻한 우유 한 잔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다고 생각했던 이런 음료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 철분 흡수를 가로막는 철분 도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커피와 차에 든 탄닌 성분은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고 우유의 칼슘 성분 역시 철분과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중요한 영양소를 잃고 있었다니 정말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자가진단 혹시 나도 철분 도둑에게 당하고 있나? 우리 몸이 보내는 10가지 SOS 신호. 자, 이제 우리 몸이 철분 부족으로 힘들어할 때 보내는 10가지 신호를 자가진단 퀴즈처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의 깊게 봐주시고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지역 노인건강 클리닉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해당되는 번호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입이 자꾸 마르고 혀가 따가워요. 혀가 붓거나 붉어지고 갈라지는 증상, 혀의 미래가 위축되어 밋밋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빈혈의 대표적인 구강 증상입니다. 손톱이 자꾸 깨지고 가운데가 스푼처럼 푹 파여요. 손톱이 약해지고 푸석해지며 심하면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스푼형 손톱이 됩니다. 코일로니키아라고도 불립니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져요. 빗질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거나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철분 결핍성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일상생활 중에도 쉽게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낍니다. 심하면 가벼운 활동에도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나고 자꾸 어지러워요. 이명 증상이 나타나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눈앞이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이 잦아집니다. 이는 뇌로 가는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쑤셔서 잠을 못 자요.
특히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드는 하지 불안 증후군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철분 보충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상처가 잘 안 나아요. 면역 세포 기능이 저하되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고 작은 상처도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얼굴빛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요. 혈색이 없어 보이고 피부가 건조하며 늘 손발이 시리고 차가움을 느낍니다. 이는 혈액순환 문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해요.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되고 건망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뇌 산소 공급 부족이 원인입니다. 자꾸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우울한 기분이 들어요.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만성적인 피로감과 함께 기분 변화가 심해집니다. 세로토닌 생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 개가 해당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건강을 되찾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해결책 철분 도둑을 잡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마법 같은 실천법. 이제 우리 몸의 철분을 지키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얻은 값진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황금률과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철분 흡수율을 3배로 높이는 5가지 황금률.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철분은 비타민C와 만났을 때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마치 최고의 짝꿍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 근대나물 무침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철분제를 복용할 때는 오렌지 주스 한 잔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귤, 딸기,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도 훌륭한 비타민 C 공급원입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이 과일들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후 1시간은 커피차 우유를 멀리하세요. 이들이 바로 철분 도둑입니다. 앞서 경고드렸듯이 커피와 녹차에 든 탄닌 성분, 그리고 우유의 칼슘 성분은 우리 몸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둑들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이 음료들을 마시지 마세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 먹자마자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주는 소소한 행복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몸속의 귀한 철분을 지켜주세요. 녹차나 홍차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콩이나 잡곡은 물에 충분히 불려 드세요. 숨어있는 영양을 깨우는 비법입니다. 콩이나 잡곡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어 철분 흡수를 미미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피트산은 물에 충분히 불리거나 발효 과정을 거치면 크게 감소합니다. 밥을 지을 때 콩이나 잡곡을 미리 서너 시간 이상 불려두거나 콩류를 이용한 요리를 할 때는 하룻밤 정도 충분히 불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철분 흡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나 질 좋은 콩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흡수율이 남다릅니다. 우리 몸의 가장 흡수율이 높은 철분은 바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햄철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살코기 위주의 동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간이나 내장류는 철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채식 위주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렌틸콩, 검은콩, 두부 등 질 좋은 콩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앞서 언급한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비햄철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위 건강을 살피세요. 철분은 위산이 충분할 때 더 잘 흡수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고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위산 억제제를 오래 드시는 분이라면 철분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약 복용을 조절하거나 철분 보충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위 건강이 곧 철분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9가지 활력 식품 오늘부터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철분이 풍부한 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품들을 식단에 골고루 포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 나가세요. 1. 말린 오징어 간식으로도 좋고 철분 함량이 높습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하루 한두 조각 정도로 소량 섭취하세요. 2. 말린 자두 푸른 변비에도 좋고 철분은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서양에서는 해춘 과일로 불립니다. 3. 검은콩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처럼 단백질과 철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우리 몸에 활력을 줍니다. 4. 렌틸콩 유엔이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 섬유질과 단백질, 철분 모두 풍부하여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습니다. 5. 해바라기 씨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은 간식입니다. 철분 외에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다만 지방 함량이 있으니 소량 섭취를 권장합니다. 6. 메밀철분과 혈관 건강에 좋은 루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메밀국수나 메밀전을 즐겨보세요. 7. 말린 살구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철분 공급원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기에도 좋습니다. 8. 근대 케일 녹색 잎채소의 왕. 철분은 물론 비타민 A, C, K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합니다. 9. 카카오닙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를 가공한 것으로 폴리페놀과 함께 철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거트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10.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 추가 식품 목록. 동물성 철분이 풍부한 음식 소고기 특히 간, 돼지고기, 바지락, 꼬막. 식물성 철분 식품 시금치, 계란 노른자, 브로콜리. 간편하게 즐기는 간식류 말린 자두, 말린 살구, 카카오 닙스. 이 외에도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분 부족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기적작은 실천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당신의 활력 넘치는 인생 2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르신들, 철분 부족은 분명 조용한 위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 노인 건강 클리닉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67세 이모 여사님은 심한 빈혈로 인해 플라멩코 댄스를 그만두고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철분을 꾸준히 챙기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다시 무대 위에서 정열적인 춤을 추는 플라멩코 댄스 강사로 복귀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여사님은 철분 덕분이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72세 한정수 어르신입니다. 평소 바둑을 즐기셨지만 만성 피로와 기억력 저하로 이젠 바둑도 힘들다며 동호회를 그만두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철분 보충과 식습관 개선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바둑 동호회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어르신은 철분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며 늘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단 한 가지 철분 챙기기라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이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고 젊었을 때 못지않은 열정으로 인생 2막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철분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약보다 강력한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변화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철분은 우리 몸의 숨은 활력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 스위치를 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다시 빛나는 에너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증상 번호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큰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를 무겁게 만드는 진짜 피로의 원인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내일이 더 건강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허영식 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